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상승 탄력 높여가는 그런 구간 속에 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매수하는 흐름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확실하게 매수 탄력 높여가면서 긍정적인 지수 분위기 떠받들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수급적인 분석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어제 이제 미증시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1월 CPI와 이제 그런 CPI가 예상치를 이제 하회를 하면서 저번에 급등을 했고요. 물론 이제 FOMC에 대한 그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은 미증시의 상승을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좀 온게 반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지난 6월달 기점으로 이제 피크아웃이 달성됐다는 것들이 어제 그 미국 11월달 CPI의 발표의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오늘 이런 실무에 입입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의 매수세가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시장 매수에 외국인은 선물까지 지금 5천억 넘게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계속 지금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고,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41선에서 지지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추세 저점에서 지금 지지 성공했다는 것들은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금 랠리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12월 FOMC에 대한 소화 과정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막판에는 좀 약간 경계적인 어떤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어제 이제 CPI의 온기를 오늘 시장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 어제 좀 우리가 좀 미리 좀 선물 조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할 것이고요.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여부보다는 향후에 점도표라든가 그 연설을 통해서 최종 금리 레벨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FOMC를 지나봐야 되겠고,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이제 그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은, 오늘은 어쨌든 중국의 그 리오프닝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 꾸준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좀 기대보다 아쉬운 흐름을 기록했다면 오늘은 국내 증시가 기대보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체크되고 오늘 양매수세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삼성 SDI를 포함해서 오늘 게임 관련 종목들 NC소프트와 크래프톤도 함께 이름을 올렸고요. 카카오와 LG화학도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카카오 그룹주들, 그러니까 계열사 쪽으로는 오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네이버까지 팔자세입니다. 네, 미증시 강한 속에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과 연동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 나타나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오늘 대형주 위주로 모두 담아가고 있는데 플랫폼 관련 종목들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 SDI까지 함께 매수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는 수급이 괜찮은데요. 기관 쪽에서는 11거래일 연속 매도세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까지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로 현재 관측이 나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코스피 이 수급 종목들 가운데 어떤 두 종목 꼽아볼까요? 오늘 LG화학과 NC소프트 두 종목 뽑아보겠습니다. LG화학이 장 초반에는 외국인 매수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바뀌었지만은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저가 매수에 오늘 강하게 좀 들어오는데, NC소프트 TL 게임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 디아블로 출시가 거의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흥행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사실 TL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낙폭 과대 인식과 하락은 저가 매수 계좌라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뉴스가 어떤 크게 나왔다기보다 이것도 낙폭 과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모멘텀은 동사가 이제 그 배터리 부분 뗐죠. 다만 이제 그 배터리 소재와 바이오 리사이클 이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사를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 이런 거 기획회사 여기 나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LG화학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과 NC소프트 두 종목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선 기대감, NC소프트도 다시 한번 저가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과 추가적인 모멘텀도 알려주세요. LG화학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낙폭과대 이제 둘 다 그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 이제 첨단 소재 쪽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재활용 리사이클 회사로 지금 회사가 이제 3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하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 쪽으로도 지금 출자가 한 거의 8천억 가까이 하고 있고요. 5년 전보다 지금 54배 증가한 상태고, 일단 그 배터리 소재 쪽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천태 리튬 쪽에 그 지분을 LG화학이 투입을 했고요. 지분 9%를 획득을 해서 리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캐나다 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이제 여기 지분 2%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아직은 출자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한 7천억 이상 투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런 3대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 성장을 좀 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씩 좀 담아 보시면서 장기 관점 말씀해 주고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지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던 거는 4분기 내년 1분기 때 그 양극재 쪽에 영업이익 마진이 많이 좀 떨어질 거야, 이런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이 기존에 이제 원재료를 샀던 것들이 가격이 좀 싸게 샀던 것들에 비해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요 우려 때문인데, 지금 이 정도 하락은 좀 기회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골고루 잘 챙겨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좀 많이 빠졌을 때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오랜만에 성일하이텍이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왔는데요. 성일하이텍 영국의 FTSE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의 합작법인 소식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NF와 SM, 카카오게임즈, ST팜까지 현재 매수로 관측되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벌써 22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ST팜 같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확실히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해열제 이쪽에 대한 부족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현재 팔자세로 집계되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5거래일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BH와 덱스터, 에코프로비엠도 체크됩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ST팜 오늘 매수하고요. 펜엔터테인먼트 기관이 16거래일째 매수하는 흐름 관측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으로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주성엔지니어링, 시젠까지 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콘텐츠 쪽이라든지 아이큐어, 오스템 임플란트, 성일하이텍까지 현재는 매도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두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 매수 1위와 2위 종목인 성일하이텍과 LNF 좀 뽑아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국 그 FTSE 그 지수 편입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이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공사에 이제 3공장이 가동되는 시점부터라는 좀 보고서 나왔고, 아마 이거 FTSE 이슈 때문에 좀 더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 반등세인데, LNF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2025년도까지 실적을 땡겨서 주가에 좀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주가 박스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 특징이 17만 원대에서 한 20만 원 아래, 여기가 밴드 그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3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을 박스권 상단으로 보여서 이 밴드 안에서 지금 계속 거의 1년 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박스권 전략으로 LNF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만 원 아래쪽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보유 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23만 원대 이상부터는 좀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에서 박스권 플레이로 향후 전명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와 2차전지 소재 쪽 두 가지 종목들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두 종목들 가운데 위너 종목 골라주세요.
네, 성일하이텍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게 이제 성일하이텍인데, 동사가 이제 3공장이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4에서 5공장까지 해외 거점을 둘 거라고 이제 그런 분석 보고가 나왔고, SK와의 그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가동되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쪽 시장은 2024년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성장이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FTS의 지수 편입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인데 16일 날 그 FTS의 리밸런싱이 실시가 되거든요. 아마 여기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스몰캡 쪽에 성일하이텍 편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TS의 수급에 관련된 종목은 성일하이텍이 유일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외국인들 수급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일하이텍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2차전지 많이 빠졌는데요.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위너 종목 LG화학과 성일하이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